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대체 휴일을 포함한 추석 황금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임단협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전우숙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올해 임단협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현대자동차 노사. 명절을 앞두고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과 함께 두둑한 성과급과 격려금 등을 받게 됐습니다. 임단협 타결로 현대차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1인당 평균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3만 2천여 명의 현대차 임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지역에 추석을 앞두고 6,400억 원대의 뭉칫돈이 풀립니다. 지역 유통계와 상공계, 전통시장도 현대차 낙수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황금 연휴를 맞게 된 현대차 노사가 그 넉넉함을 상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신정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5년 연속 무분규 타협으로 지역 경제가 살게 됐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던 김두겸 울산시장도 함께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3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우리 이 지역 시장을 살리고 또 지역의 소외된 계층의 힘을 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재래시장에서 저희들은 행사를 합니다. 소외계층과 그리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동자와 또 사용자가 함께 뜻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함께 하니까 우리 시민들 멋진 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김 시장과 현대차 노사 대표들은 시장을 돌며 과일도 사고 떡볶이와 어묵 등 먹거리를 함께하며 상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상인의 대표는 이번 명절만큼은 꼭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지금 수산대전도 하고 있으니까 꼭 우리 신정시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연휴 기간 각종 상황 발생에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 장애인 시설 등 100여 개소에 대한 위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에도 나섭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 SDI가 중대형 2차 전지 라인이 있는 울산 사업장을 초대형 핵심 생산 기지를 의미하는 마더 팩토리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울주군 삼나무배 위치한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309를 대상으로 울산 사업장 증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곳에 현재 6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을 2배 가까이 늘어난 123만 1,850제곱미터 규모로 늘려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한편 배터리 생산 라인 외 소재 공장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2025년 말까지 사업장 증설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 서정국 행정부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어제 2024년도 국비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회 예산심에 전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추가 예산 확보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어제 건의에서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예산,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등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현재까지 2조 5,268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울산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 모노레일을 깔고 신정시장과 태화시장에 야시장을 개장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지역경제연구회는 어제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영역의 주제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전통시장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보고에서는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과 신정태화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정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두 곳 시장에 야시장을 개장한 뒤 빛거리 조성과 트램을 운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울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감소폭은 한 자릿수대로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71억 9,4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9% 감소했습니다. 울산의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는 역대 8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선박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70.1%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율은 한 자릿수로 완화됐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이 어제 지방에서는 최초로 혈액암 치료 시설인 카티 세포치료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카티 세포치료는 기존의 항암제와 이식치료로 치료가 불가했던 난치성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 한 대로 치료하는 이른바 원샷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그동안 첨단 재생의료 안전 법률에 따라 국제 규격에 부합해야 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일부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했으며 지방병원 중에서는 울산대병원이 최초입니다. 지난 7월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해외발 독극물 의심 소포의 발송자는 중국 내 한 화장품 판매업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화장품 업체가 무작위로 해외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유해 물질 등 이상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 지난 7월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배송된 독극물 의심 소포에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최근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울산 지역 저상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프트 고장과 버스 정류소 진입 불가 등으로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기자회견에 이어 저상버스 실태 전수조사와 도입률 제고, 정류소 환경 개선 등 장애인 이동권 향상 대책이 담긴 의견서를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 체계를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어제자로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에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10월까지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시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연말쯤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도 드디어 경찰 특공대가 창설됐습니다.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는데 울산경찰청 소속 특공대는 국가 중요시설이 많은 울산을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총을 든 테러범이 건물 내부에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장갑차를 타고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된 특공대.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지금부터 공격한다. 지금부터 공격한다. 5, 4, 3, 2, 1.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깨진 창문으로 진입에 성공한 특공대. 경찰견의 활약까지 더해져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합니다. 울산경찰청이 창설한 경찰특공대 훈련 장면입니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특공대가 없었던 울산에도 드디어 경찰특공대가 생겼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경찰특공대 창설을 요구한 지 4년 만의 결실입니다. 25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는 군 특수부대와 경찰특공대 출신으로 전술팀과 폭발물 탐지, 처리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대테러 진압 활동과 요인 경호, 인질 사건 등을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울산 경찰특공대가 창설함으로 인해서 계획적, 우발적 테러 발생에 따른 독자적인 대응 태세를 마련했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유와 석유화학 등 국가 중요 시설과 원전이 밀집해 있는 울산은 그간 테러 위협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지만 테러 전담 부대가 없어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가 창설되면서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테러와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특공대의 목표이자 임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키는 최정의 특공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매 힘든 순간을 잘 참고 견뎌왔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훈련하고 연습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과 치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최근 경찰특공대에 거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K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해경이 어제 온산항 SO일 4부두에서 민관합동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순환대비 기본훈련과 병행된 이번 훈련에는 해경과 SO일, 해양환경공단 등 7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학방재함과 오일펜스 등 화학사고 대응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훈련은 온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로가 무너져 육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유출물질 제거 등 해상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주군이 군수와 12개 읍면마을 반장들과의 대화를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어제 삼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천 마을 반장과의 대화를 열어 이순걸 군수가 직접 울주군의 주요 역점 사업과 읍면별 주요 사업 등을 공유하고 마을 반장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12개 읍면을 모두 순회하며 마을 반장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특색 있는 건축 디자인 도시 설계를 위해 네덜란드 건축 디자인 기업 MVRDV와 울산대학교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MVRDV는 설계와 디자인을, 울산대학교는 건축 설계에 대한 지역 특화 아이디어 제시 등 공동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남구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남구를 건축 디자인 도시로 브랜딩화하고 새로운 문화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대학교가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 지정을 위한 실계계획 수립에 대학 구성원 모두의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어제 교수협의회를 비롯해 노동조합과 조교, 총학생회, 동문회 대표자들이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함께 달성하자고 다짐하는 종이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정부가 지역과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10개 대학을 비롯해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합니다.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와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연구팀이 2023년도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양대학 공동연구팀은 전기초진 스마트 선박인 울산 태화호의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해석 기술 개발과 지역 내 전기초진 스마트 선박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2년간 총 5억 8,2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되며 HD현대중공업과 미래에너지 사업 협동조합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전기초진 선박의 선형 모델링과 3D 프린팅 기술, 실운항 선박 운동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배우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린 차박 페스티벌인 울산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630여 팀, 2,900여 명이 참가하며 행사 참여자에는 40제곱미터 규모의 몽골 텐트가 배정됩니다. 행사는 클래식 공연과 뮤지컬 등 환영 행사와 함께 고래문화특구 투어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 시민행사가 어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세계평화의 날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인 21일을 기점으로 평화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평화 공감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제 행사는 김숙 주 유엔 대사의 초청 강연과 JS 리틀 싱어즈 등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반핵 아시아 포럼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울산시청과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울산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지역 7개 반핵 운동가들이 함께하는 반핵 아시아 포럼은 우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참가자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울산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반핵 아시아 포럼은 1993년 만들어진 아시아 지역 반핵운동 연대체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가치 아래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